자, 오늘은 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부사. 자, 일단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쵸? 그죠? 일단 부사는 저 부자가 한자로 도울 부자야. 그래서 뭐 부축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부자가 돕다, 도와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게 부사가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부사가 영어로 하면 add, 벌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벌브가 동사고 add가 더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부사 영어 단어만 봐도 add 벌브 하면 동사를 도와준다 해서 부사의 역할 첫 번째는 자, 수식해주죠. 자, 뭘 수식하냐면 자, 동사를 꾸며주죠. 그죠? add 벌브에도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부사는 명사는 못 꾸미죠. 명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그렇죠. 부사는 누굴 꾸며? 형용사를 꾸미죠. 목적어 못 꾸며요.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그렇지 다른 부사를 꾸밀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꾸밀 수 있는 게 있어요. 부사가 얘는 한 방에 꾸밀 수도 있어. 그렇지. 문장 전체를 부사가 꾸밀 수가 있죠. 그래서 부사는 이렇게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미는 역할을 하고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자, I eat. 자, 나는 먹는다 하고 끝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나는 천천히 먹는다 그러면 slowly 이렇게 하면 나는 천천히 먹는다 해서, 그렇죠. 여기 slowly 부사가 뭐를 꾸며? 먹긴 먹는데 어떻게 먹어? 천천히 먹어. 그래서 이렇게 동사 꾸미죠. 동사를 이렇게 꾸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써보면 his. 자, speech 하면 뭐예요? speech. 이게 이제 연설이라는 단어죠. 자, 그의 연설은 자, was. 자, 만약에 really great. 자, 여기 그렇죠. really가 지금 보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really는. 자, really가 없어도 사실 그의 연설은 자, was great, 훌륭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really가 이 great란 형용사를 꾸밀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얘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really 정말 훌륭했다, 아주 훌륭했다 해서 부사가 great이라는 이 형용사를 꾸미고 있죠. 이렇게 부사는 형용사를 꾸밀 수가 있고요. A가 형용사죠. 형용사가 adjective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맨 앞자 소문자 A를 형용사로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AD로 표시를 보통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헷갈릴까봐 그냥 부사는 부사라고 써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보면, 만약에 민디는 자, speaks Korean. 잠깐 좀 민지는 한국 이름인데 잉글리시 합시다. 자, 만약에 민디는 영어를 말한다인데, 만약에 얘가 잘 말한다 해서 well, 민디는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주 잘한다 하고 싶어서 여기 그렇죠, very를 이렇게 써주면 아주 잘한다 이런 표현이 되고, well 자체가 부사거든요. 근데 very가 이렇게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죠. 부사는 거의 이제 뭔가를 꾸밀 텐데, 이게
여기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 뒤에서 꾸미죠.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통 꾸며주죠. 그죠? 동사는 사실 뭐 이렇게 동사 꾸밀 때는 그 위치가 뭐 보통 이렇게 뒤에 쓰이는데 좀 이따 이제 빈도부사 그거 배울 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밀 때, 자, 문장 전체를 꾸밀 때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자, the woman 그 여성은 만약에 자, 넘어졌다. fell down 했을 때. 자, 만약에 그 여성은 넘어졌다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 여성이 넘어졌다. 만약에 이렇게 문장 전체를 꾸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어 앞에다가 쉼표 찍고 여기다 이제 부사를 쓴다 그랬고. 그죠? suddenly 하면 갑자기 그 여성이 넘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주어고 동사고요. 마침표 찍혀 있으면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문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마침표가 없으면 주어 동사는 보통 절이라고 부르고, 마침표가 찍혀 있으면 문장인데, 이 문장 전체를 꾸밀 때 여기 쉼표 찍어주고 여기다 부사를 써서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가 있죠. 가로 문장. 이렇게 컴마를 찍어주고 그 앞에다 부사를 써주면 이제 얘는 문장 전체를 한 번에 꾸미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형용사랑 다른 부사 꾸미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게 보면은,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어 외울 때 품사를 좀 같이 공부를 해야 돼. 품사를. 왜냐면 우리가 그레이드 하면 뭐 좋은, 훌륭한 이렇게 외우잖아요. 니은으로 끝나면 거의 형용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없어도 돼. 그죠? 만약에 헷갈리면 얘를 없애고 얘를 없애봐. 그러면 없애도 되는 건 부사, 없애면 안 되는 건 형용사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그의 연설은 리얼리 정말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정말로. 근데 형용사는 그래서 얘가 비동사 나오면 이 뒤에 보어가 나와야 되잖아. 비동사는 불완전하니까 뭐뭐이다야 혹은 뭐뭐하다. 그래서 그의 연설은 좋았다인데 정말 좋았다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해석을 우리가 해주잖아. 근데 만약에 그레이시 부사면 얘가 없애도 문장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부사는 지워도 상관이 없어. 써주면 문장이 풍성해지는 거고,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 그의 연설은 좋았다 해도 상관없죠. 근데 리얼리를 써주면 정말 좋았다, 문장이 약간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사는 지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부사는, 자, 2번은, 자, 부사는, 자, 문장 성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서술어. 이런 핵심 문장 성분이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면 뭐 할 수 있다? 지울 수 있다. 부사는 없어도 돼요. 근데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는 없으면 문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명사나 동사가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언제 문제가 생겨요? 요런 경우. 비동사에 보어로 쓰인 형용사를 없애버리면 문제 생기죠. 명사 꾸미는 형용사는 사실 없앤다고 해서 문법 자체가 어그러지진 않지만,
형용사가 보어로 쓰였을 때는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부사는 지을 수 있지만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것들은 지울 수가 없어요. 문장 성분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부사는 그냥 써주면 문장이 풍성해지고. 선생님, 그러면은 다른 부사는 지울 수 있어요? 다른 부사? 얘도 사실 지워도 상관없어. 부사는 지워. 왜냐면 민디는 영어를 말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왜를 쓰면 잘한다 이렇게 되겠죠. 잘 말한다. 그러니까 민디는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베리를 써주면 이 부사를 꾸며서 아주 잘하게 된다 이렇게. 아주 잘한다고 되죠. 근데 또 베리만 쓰면 어때요? 안 되죠. 그냥 아주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또 이 동사를 꾸미거나 이러지는 또 못해요. 그죠? 영어를 아주 말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베리를 지우거나 두개 다시. 그쵸. 베리를 지우든 뭐 두 개 다 안 써도 상관없죠. 부사니까. 베리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만 꾸미는 애야. 그래서 그렇다. 너무 많은 걸 또 일단 이 정도 오늘 알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어서 지을 수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럼 부사는 어떤 애들이 있는가? 부사의 종류 한번 알아봅시다. 부사의 종류. 자, 부사는 첫 번째. 자, 원래 부사인 애들이 있죠. 원래 이제 생긴 게 태생이 부사야. 뭐 to, so, 뭐 very 이런 것처럼 그냥 원래 부사야. 저 단어 자체가 부사야. 자, 근데 우리가 자,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자, 두 번째, 만들어진 부사 중에 자, 형용사에다가 자, ly를 붙이면 뭐가 돼요? 얘가 부사가 되죠. 그죠?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뭐가 돼요? 부사가 된다. 러블리는 부사가 아니죠. 러브는 명사니까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 자, 만약에 뭐 kind에 ly를 붙여서 kindly가 되면 kind는 친절한인데 뭐 친절하게가 되겠죠. 그죠? 응? 그렇죠. 형용사는 보통 뭐뭐 한으로 해석이 되고요. 부사는 뭐뭐 하게 이렇게 보통 해석이 돼요. 만약에 wise 현명한, wise려면 현명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선생님 늘 강조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얘도 결국 뭐다? 얘도 부사다라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부사다. 만약에 자, in the room. 자, in이 전치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the room이 명사야. 요것도 다 뭐야? 부사야. 그죠? 우리가 문장 성분적으로 품사적으로 따지면 요것도 다 뭐야? 부사야. 자, 하나만 더. 자, 우리가 동사에다 to를 붙인 걸 뭐라고 하죠?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면 이제 to 부정사라고 하는데요. 얘가 이제 부사로 쓰일 수가 있다. to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어. 그러면 보통 한 90%는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해 주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투부정사 파트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부사는 저렇게 자꾸 우리가 단어가 부사인 것만 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원래 부사인 단어, 그 다음에 형용사에 ly가 붙여서 만들어지는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쟤도 부사다. 그래서 얘는 근데 한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얘를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인데 동사 안 들어있으니까 부사 뭐라고 불러? 구라고 부르는 거죠. 두 단어 이상이면 구라고 불러요. 근데 동사가 들어있어. 그러면 절이라고 불러. 그렇죠. 만약에 주어 동사가 부사로 쓰였어. 그럼 부사절 이렇게 부르는 거고, 두 단어 이상인데 동사는 없어. 그냥 그러면 부사 구라고 부르는 거죠. 부사 구. 그래서 단어가 제일 짧은 의미 단위죠. 의미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가 단어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단어 이상이 만나면 뭐예요? 그게 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면 절이 되고, 문장 마침표가 찍혀 있어. 그러면 뭐가 돼?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장부, 온점 이런 게 찍혀 있으면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의미의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최소 단위는 단어. 자, 그래서 부사의 종류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자, 형용사 플러스 ly로 ly. 자, 형태를 안 썼네요. 형태 부사 만들기. 자, 형용사 플러스 ly 형태의 부사 만들기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자, 보통 대부분의 자, 형용사는 대부분의 형용사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 형용사에 자, ly를 붙여서 만들게 되죠. 아까 뭐 카인들리, 와이즐리 이런 게 다 그런 대표적인 어떤 부분이고요. 자, 만약에 뭐 하나만 예를 들면, 자, bright 하면 무슨 뜻이에요? bright. 밝은. 형용사죠. 여기에 ly가 이렇게 붙게 되면 부사가 돼서 밝게가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자, 형용사가 있다. 자, 어떤 형용사가 자음 y로 끝날 때는 자, y를 어떻게 해요? i로 고치고 그 다음에 ly를 붙여주게 된다. 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자, easy 하면 무슨 뜻? 쉬운 이런 뜻인데요. 여기 보면 s 자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y로 끝나니까 얘 어떻게 고쳐야 돼요? 자, y를 i로 고치고 ly 이렇게 붙여서 easily 해서 쉬운이 아니라 뭐가 돼요? 그쵸, 개 이렇게. 부사는 뭐뭐하게, 형용사는 뭐뭐한, 보통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자, happy 마찬가지죠. happily 해서 y를 i로 고치고 ly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형용사가 L2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어. 자, 맨 뒤가 L2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얘는 자, 이를 없애고 그 다음에 y만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 y만. 자, L2로 끝나는 형용사는 이를 없애고 y만 붙여준다. 자, simple 하면 자, L2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부사를 만든대요? 자, L2를
L2로 끝나면 자, E를 없애고 Y만 붙여서 simply 이렇게 만든대요. 그죠? 그렇잖아. L2로 끝나면 E를 없애고 Y만 붙여라. 자, simple 하면 뭐 간단한, 단순한 이런 뜻인데 simply 하면 간단하게, 단순하게가 되겠죠. 단순히 뭐 이렇게도 되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gentle 뭐 젠틀하면 뭐 신사적인, 뭐 친절한 이런 뜻이 있고요. 젠틀 요거 얘도 어떻게 바꿔요? 젠틀 E를 빼고 Y만 붙여서 젠틀리 뭐 친절하게, 뭐 신사답게 이런 뜻의 부사가 되죠. 뭐 온화하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규칙이 없는 애들이 있죠. 불규칙. 규칙이 없는 불규칙하게 변환네. 자, 굿. 자, 얘는 부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굿들리 이렇게 되는 거 본 적이 있어 없어? 자꾸 이거 시험에 내면 지금 뭐 중학교 애들 중에서도 굿들리 뭐 이렇게 하는 굿들리는 없어요. well이죠 이게. 자, 굿은 좋은이고요. well은 뭐 좋게 뭐 이런 뜻도 되고 뭐 잘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쓰이니까 잘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으로 맨날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자,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자, 같은 단어. 형용사랑 부사의 형태가 같은 단어가 있다. 자, 첫 번째는 자, late 하면 무슨 뜻? late. 늦다가는 얘는 동사 아니에요. 늦는. 늦다는 어떻게 해야 늦다가라는 표현이 될까요? 만약에 그는 늦었다 하면 그는 늦었다. he late는 동사가 아니야. 뭐 써야 돼? 자, 그는 행복하다는 거야. 그는 행복하다. he happy 하면 돼? 그러면 행복하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happy는 형용사잖아. 그는 행복하다 이렇게 만들려면 그때 쓰는 동사가 뭐야? 비동사지. 그래서 he is happy 하는 거죠. 마찬가지야. 그는 늦었다면 뭐 써야 돼? he 늦었다. 쌍시옷 들어가면 과거라고 그랬죠. 늦었다. 아니죠. 동사를 바꿔야 과거가 되지. 그치. 그쵸. He was late 해야 늦다가 되는 거야. 늦었다가. 그죠? 자, late는, 자, 얘가 형용사로는 늦은 이런 뜻도 있고요. 부사로는 늦게 이런 뜻이. 자, late는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부사로 쓰일 수도 있어. 형태가 똑같아. 그래서 형용사 자리에 오면 형용사로 해석해야 되고요. 부사 자리에 오면 부사로 해석을 해야 돼. 형용사 자리가 무슨 얘기야? 형용사 자리. 비동사 뒤에 보어가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고 또 명사를 앞에서 꾸밀 수 있죠. 명사 앞에서. 그러니까 명사 앞에 late가 쓰이든지 비동사 뒤에 late가 쓰이면 그때는 뭐야? 형용사 역할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막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 완벽하게 나오고 나서 late가 나왔어. 그러면 부사로 쓰인 거야. 늦게. 이해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lately도 있어요. lately.
얘는 무슨 뜻일까? 늦게가 이미 있어요. 늦게. late 하면 늦게도 이 부사도 된단 말이에요. lately는 뭘까? 얘가 부사고요. 최근에 이런 뜻이 돼. 그래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단어다. 이거는 일을 빼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자, 일단 hard. hard가 형용사로는 뭐 어려운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단단한 이런 뜻도 있죠. 그 다음에 얘가 형용사로 열심히 하는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이렇게 형용사로 어려운, 단단한, 열심히 하는 다 니은으로 이렇게 끝나 형용사죠. 자, 부사로 되면은 어렵게 이런 뜻이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열심히 이런 뜻이죠. 열심히. hard가 형용사로 쓰이면 열심히 이런 뜻이. 열심히. 자, 그 다음에 문법엔 뭐가 나오냐면 hard에 ly가 붙으면 얘가 무슨 뜻이 될까요? hardly 하면 얘가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동사를 꾸며서 동사랑 합쳐져서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동사랑 합쳐져서 저런 해석을 만들어낸다. 자, 세 번째. 자, high 하면 무슨 뜻? 높은. 부사는 높게 혹은 높이 날아라 비행기 할 때 높이도 이제 명사가 아니라 이제 높이 높게 할 때 이제 부사이죠. 자, 그 다음에 high에 ly가 붙으면 무슨 뜻이 될까요? highly. high에 ly가 붙으면 얘 무슨 뜻이 돼? 매우 이런 뜻이 돼. 매우.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high랑 highly는 다르다. 자꾸 high가 높은 이거 여기에 이제 ly 붙으면 높게 이렇게 되겠지 하겠지만 highly는 매우 이런 뜻이 되고요. high라는 단어가 형용사로는 높은, 부사로는 높게 이렇게 두 개가 다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fast 하면 형용사로는, 부사로는 저 빠르게 혹은 빨리. 빠르게만 쓸까요? 빨리로는 잘 안 쓰니까. 자, 이렇게 쓰이고 fastly는 있어 없어? 그런 단어는 없어요. fastly는 없는 말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lately, high. 이거 말고 또 있나? near. near. 왜 4번이에요? 5번입니다. 자, near 하면 얘가 형용사로는 가까 운이 되고요. 부사는 가까이, 뭐 가깝게도 좋고요. 뭐 근처에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이 nearly가 되면 가깝게도 돼요. 가깝게도 돼요. 자, nearly가 되면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혹은 뭐 숫자 앞에 쓰이면 약 이런 뜻이 돼요. 거의, 약, 뭐 이런 거의 근사치 이야기할 때 이렇게 쓰이게 되죠. 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할까요? 자, early 하면 무슨 뜻? 형용사는 이른이죠. 빠른이 아니라 이른.
그러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빠른도 가능하죠. 속도가 아니라 그죠? 시간적으로 빠른.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속도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시간적으로 그냥 이르다 할 때 그 이른. 자, 부사일 때는 이르게, 뭐 일찍 이런 뜻이 되죠. 일찍. 자, 그래서 뭐 이 정도의 단어들이 있어요. 형용사, 부사 형태 똑같고, 그 다음에 ly가 붙었을 때 뜻이 달라지는 애들 이 네 가지 정도는 꼭 더 유심히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야. 이거 거의 다 금방이에요. 5번. 자, 빈도부사라는 게 있어요. 부사 중에. 자, 빈도부사. 자, 이게 빈도라고 할 때 저 빈자가 이제 빈번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빈자가 저 횟수를 나타내는 의미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번 하냐, 이제 이런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들을 빈도부사라고 해요. 자, 옆에다 이제 횟수 개념이다. 빈도부사는 얼마나 자주 하냐, 뭐 이런 의미가 돼서요. 자, 첫 번째 빈도부사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자, always. 얘가 뜻이 뭐예요? 항상, 늘. 그러니까 얘는 항상 하는 거야. 늘 하는 거야. 안 빼놓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조금 덜 해. usually. 자, 보통은 하는 거죠. 뭐 대개 하는 거야. 그죠? 보통, 대개 이런 뜻이죠. 자, 얘보다 좀 덜한 게, 자, 오픈하면 무슨 뜻? 종종 하는 거고요. 이게 자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거. 그 다음에 보통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덜한 게, 자, sometimes죠. 그렇죠. 때때로. 가끔 하는 거야. 가끔. 자, 때때로 하고 가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seldom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seldom. 얘는 거의 안 하는 거야. 거의 뭐뭐하지 않다. 얘는 거의 안 하는 거. seldom. 뭐 rarely라는 단어도 있긴 합니다. rarely. 자,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결코 뭐뭐하지 않다. 뭐 있어요? 아예 안 해. 전혀 뭐뭐 안 한다. never죠. 그죠? 얘는 전혀 않다. 그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있는데, 자, 이 횟수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쟤네는 동사를 바로 꾸며요. 자, 항상 한다, 뭐 보통은 한다, 자주 한다, 때때로 한다, 가끔 한다, 거의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는 뭐를 꾸며? 동사를 꾸밀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 빈도부사의 위치가 맨날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빈도부사의 위치. 자, 빈도부사의 위치. 빈도부사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요. 자, 비동사 뒤에 나와. 비동사 뒤에 빈도부사 나와야 되고요. 자, 조동사 뒤에 빈도부사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그죠? 앞에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디야?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외워야 돼.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나와야 된다. 빈도부사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나와야 된다. 자, 케빈은 항상 친절하다. 이거 예문 한번 써봅시다. 케빈은, 자, 항상 친절하다. 케빈, 자, is kind.
자, 항상 친절해. 그러면 어디다 써야 돼요? always 어디다 넣어야 돼? 그죠. 비동사 뒤 여기에다 넣어야 돼. always. 자,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언니는 절대, 결코 호두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my sister. 자, eat. 자, walnut. 자, 언니는 호두를 절대 먹지 않는다. 이렇게 쓰고 싶어. 자, 그러면 it는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조동사야? 일반 동사. 그러면 절대 never 어디다 써야 돼? 일반 동사 앞에 써야 되니까 it 앞에다 여기다 never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도부사는 항상 동사 주변에 써주는데 그 동사에 따라 비동사면 뒤, 조동사면 뒤, 일반 동사면 앞에 써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108쪽, 109쪽 거기 문제를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지금 숙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워크북도 부사 부분 풀어오세요. 워크북도 그러니까 이 영상에 남겨야 되니까 워크북도 부사 부분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